가게마다 이렇게 70대 이상, 80대 이상 이렇게 보이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가게에서 열심히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7, 80대도 계속 일을 할까? 당연히 뭔가 이 노인들이 수입보다,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야 그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올해 3월부터 서울대 웰에이징 시니어 산업 최고의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을 해서 지금 계속 수업을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6월 달에 그 수업의 좀 연장선상으로 해서 일본 연수를 3박 4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연수의 목적은 일본이 이제 시니어 산업 관련해서 우량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좀 배워서 미래에 제가 어떤 이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신규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기로 하기 위해서 간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근데 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일본이냐, 왜 일본으로 연수를 갔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따라서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인데, 실제로 이제 일본이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1%나 됩니다. 이게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 한국은 현실은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측하고 계신 것처럼 이 2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율인데, 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당장 내년에 25년도에는 20.6%, 20%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일본이 먼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일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퇴직자, 은퇴자들은 그럼 과연 어떤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어떤 거를 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을 연수 지역으로 선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퇴직자들, 또 이미 곧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뭔가 배우려면 이 현재 일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안한 요소, 미래에 대해서 뭘 가장 불안한지 이걸 알아야, 우리는 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을 미리 좀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인데, 2023년도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8세 이상 일본 성인 1,607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일본 노인들의 자신의 장래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바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자금과 관련된 이 경제적인 면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 동일한 조사에서는 가장 불안한 게 건강이었대요, 1위가. 근데 23년도에 이게 바뀐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일본 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일본 노인들이 지금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담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 일본 고령자 중에 취업자 수가 9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2004년부터 이 숫자가 계속 19년 동안 연속해서 증가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고령자 중에 취업률이 25.2%까지 치솟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에서도 높은 수준인데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일본 10명 중에 고령자가 4명꼴로 지금 노후자금 불안이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70세 이상까지 일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제 니케이 신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수 중에 이 교토 인근의 시장을 좀 이렇게 견학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게마다 이렇게 70대 이상, 80대 이상 이렇게 보이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가게에서 열심히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7, 80대도 계속 일을 할까? 당연히 뭔가 이 노인들이 수입보다,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야 그 부족한 생활비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본 노인들이 이제 수입이라고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마땅히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에 대부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이 공적연금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 딱 하나로 1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인연금 하고 일본은 공적연금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1층에는 20세부터 64세까지 일본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층이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직장인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후생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층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층, 그리고 직장인 공무원은 한해서만 2층인 후생연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생이나 주부나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이 후생연금을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국민연금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층 연금에서 나오는 이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이 고작 월 6만 5천 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100엔당 870원, 요즘에 엔화가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870원을 적용하면 6만 5천 엔이 5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국민연금 이 평균 수령액이. 우리나라는 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62만 원, 63만 원 요 정도 수준인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요 평균 수령액이 월 14만 6,145엔, 한화로 약 한 12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65세가 돼서 국민연금 6만 5천엔은 평균적으로 받고, 그리고 후생연금 평균적으로 14만 6,145엔, 요걸 두 개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1만 1,145엔을 받거든요. 요게 하나로 약 한 184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그 노인 부부들, 이렇게 평균적인 노인 부부들을 가정을 해보면 대부분의 일본 아내들은 가정주부들이 많아서 이 후생연금을 못 받거든요. 이제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일본인 부부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월 평균 받는 연금이 19만 1,000엔밖에 안 됩니다. 166만 원밖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참담한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은 뭐 166만 원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생활비를 166만 원보다 적게 쓰면 되는데 얼마나 쓸까?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 공익재단 생명보험문화센터라는 재단에서 2022년 10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일본에서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노후자금이 월 23만 2천엔, 약 한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200만 원. 최소한의 일상생활만 해도 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얼마였어요? 부부 기준으로 166만 원. 그러니까 매달 약 한 36만 원씩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을 하려면 월 37만 9천엔, 약 한 하나로 3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66만 원 연금 받아서 330만 원을 쓰면 매달 170만 원이 적자잖아요. 이 17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본 노인들의 이 불안 1위인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60에서 65세로 설정된 이 정년을 아예 폐지를 하거나 이 정년 연령을 계속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 고령자 고용을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에게 이렇게 좀 권고하는 이런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개정이 있는데 그게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거든요. 요거를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유명한 자동차 기업이죠. 토요타의 현재 정년이 60살이에요. 근데 원하면 이제 65살까지 계속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월급은 뭐 50% 이상 깎이겠지만,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현재 20명 아주 예외적으로 20명한테만 65살까지 계속 고용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 고용 제도를 24년 8월부터는 모든 직종의 사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이 현지 언론이 설명을 했습니다. 토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정년을 좀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지퍼 있잖아요. 우린 자크라고 그러는 자크. 지퍼 제조사인 YKK는 지난 2021년에 일본 사업 분야에서 정년 제도를 아예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마쓰다 자동차 제조업체죠. 마쓰다 자동차도 2022년 부터 이제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정부도 현재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앞서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이 일본의 기업들이나 정부가 이 정년제도의 어떤 수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적극 검토할 부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